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죄송합니다. 앞에 순서가 좀 길었죠. 아니 예. 두 분이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예. 제가 얘기를 적게 할수록 요즘에 힘듭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동원 참시였는데 요즘은 유동 골뱅이야. 아, 네. 네. 지금 골뱅이처럼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요? 정신이 뱅뱅 돌만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희 3부는 이제 저희가 약간 삼자 대면 네. 이런 느낌으로 이 국내 주식 주로 담당하시고 또 해외 주식 담당하시고 저는 이제 채권과 매크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3인 3색 네. 약간 이제 저희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격주 한 번씩 그렇게 예, 하기로 격주. 했죠. 아니, 매주 그렇게 한다니까요. 매주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네. 알았어. 그럼 나 이거 준비할 필요 없어. 아니 준비를 하셔야지. 아니 어떻게냐면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본부장님이 준비하고 우리는 딴지 거는 아니. 컨셉이죠. 아무튼 예. 네. 일단 발제는 준비하셔야지. 네. 우리는 이거 원래 못해요. 매주 준비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한번 어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뭐라고. 저 얘기 안 하고 얘기하실 건지. 먼저 얘기. 아니 우리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뭐 저는 틀렸으니까 네. 네. 6개월 정도 틀렸으니까 네. 하도 사과하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우선 뭘 틀렸고 네. 네. 왜 틀렸고 네. 그것부터 정리가 돼야지 좋죠. 앞으로 네.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과할 기회를 드릴게요 얼른. 야, 우선 국내부터 먼저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 편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바텀업주의자라고 생각해서 네네. 바텀업주의자였기 때문에 예. 그 상방의 위험 금리가 올라가는 위험 분명히 있으나 우리는 6월부터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개발 기업들의 가치가 이 정도면 정말 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문제가 없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 체계적 위험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좀 여러 번 이 허벅지를 찔렀죠. 이런 체계적 위험을 또 다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 또 무슨 꼴이란 말이냐. 그래서 참 주식에 재능이 없다. 뭐 이런 생각. 아니 저 아니, 이런 그렇게 생각이- 얘기하시면 어떡해. 아니, 아니, 주식에 재능이 없다. 아니, 저는 예, 원인을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어 돈은 왜? 벌겠지만 네.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돈은 벌겠지만 이건 재능이 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오늘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각도님 진짜 힘드신가 보네. 아니, 그런 그래서 말을 오늘 순간간자- 내가 오늘 바닥 쫙 깔아드릴게요. 예. 이렇게. 예. 아니 어떻게 뭐 자아 비판하는 걸로 첫 네. 시작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뭘 놓쳤는지를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은 저도 놓쳤어요. 저는 뭘 놓쳤냐면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했었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못 오를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런 근데 말씀하셨었죠. 사실 저도 많이 틀렸죠. 장기금리 많이 올랐고. 예, 근데 네. 저는 이제 뭘 놓쳤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전과 다르다, 구조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공감을 하긴 했지만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겹친 정안이 것 같고 붙었다. 예.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대자면 중앙은행이 이렇게 늦게 대응을 할지 몰랐다. 미리미리 좀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될 것을 지금 이제 많이 올리게 되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에 대해서 적절하게 요번 사이클에서는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은 놓친 게 아닌가.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중앙을 너무 믿었어요. 연준이. 우리가 너무 나도. 네, 우리가 연준이 너무 믿었고 저도.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돈도 많았지만 채권도 엄청나게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가지고 그들이 연착륙할 수 시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번 그 6월달에 금리 인상에서 가장 엿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준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긴 그동안에 하죠. 연준을 안 믿었던 사람은 네. 그냥 그렇지 이러다가 그래 결국 그렇게 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틀 전에 바뀌었어요. 더들리 나오면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엿을 먹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핑계처럼 들리니까 혹시 그거 말고 우리가 놓친 것도 뭐 있을까요? 보면 뭘 놓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은 다들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올해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좋은 해가 아니다라는 거는 옛날처럼 막 10몇 %씩 오르고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는 시장은 아닐 거고 상반기는 빠졌다가 네. 하반기는 돌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게 연말까지는 그래도 한 자릿수 상승 정도 뭐 한 6, 7% 정도 뭐 이 정도로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작년 11월에 그 실적을 그러니까 저는 미국 시장을 볼 때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먼저 선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근데 미국은 보통 선반영보다는 좀 이렇게 후행일 때가 더 많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들여다봤었을 때.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나오면서 주가 위아래 변동성 사이 크게 나오는 그렇죠. 시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었을 때는 4, 4분기 실적이랑 1,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이제 미 연준이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땡기고 그리고 1,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너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좀 올 수 있을 거다. 네네. 그리고 이제 빠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전에도 와서 뭘 세게 틀렸냐, 세 개를 틀렸는데 첫째는 미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고, 네. 근데 바뀌는 속도가 한번 바뀌었으면 제대로 확 바뀌든지 아니면 안 올린다 그랬다가 올린다 그랬는데 0.25. 근데 0.25에서 또 0.5, 0.5에서 또 0.75. 그러니까 자꾸 말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신뢰도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여태까지 계속 믿어왔다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생겼고 여기에 이제 그것을 이유를 든 게 인플레이션인데 네. 그 인플레이션을 가장 자극했던 게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게 장기화된 거고 그게 또 터져버린 거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원래는 부양책을 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때렸던 게 3, 4, 5월 달이란 말이죠. 네. 네. 원래는 올림픽 끝나고 풀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저희가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정말로 진짜 시스테믹 리스크 아까 우리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스테믹 리스크 체계적 붕괴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뭘요? 그러니까 시스테믹 리스크가 안 일어나게 막을 수 있다. 네. 그게 미 연준이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기업의 펀디멘탈과 가계의 펀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잠깐만. 지금 미국 가게에 돈이 많은 건 확실해요. 돈이 너무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돈을 앞으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인플레이션이 안 꺾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할 거고 그렇게 뭐 이미 결정이 나 있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9월 달에도 50pp를 더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저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견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그 채권 차트를 보면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채권을 제일 먼저 비웠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돌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가장 세이프한 계좌 운용을 할 때도 원래는 절반을 채권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걸 다 버리고 저변동성 배당주로 다 스위치를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주로 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됐어요.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정도로 올려도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3% 이상으로 올라가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가계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순자산 가치부터 시작해서 부채 비율부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이힐드 그죠? 그러니까 하이힐드라고 하는 건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10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죠. 2016년도에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폭등을 했었을 때 경기 침체한다 그러면서 네. 그 중에 절반이 다 뭐였냐면 석유 관련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죠? 그 석유 관련주들이 다 캐시플로가 엄청나게 좋죠. 좋았지. 그죠? 그러면 절반의 문제가 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금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고 저는 기업들은 판단했고 가계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80%대에서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기본적으로 전체 평균이 7, 8% 올라가고 있는데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6, 7%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금리 올라간 부분을 감당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한 거고 여기에 은행권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파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제이미 다이먼드가 뭐 퍼펙트 스톰 뭐 얘기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그 제이미 다이먼드의 회사 JP 모르간 제일 큰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밸런스시트를 바꾸고 있는지를 보시면 리스크 테이킹을 훨씬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용카드 대출 더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망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에셋 포트폴리오를 안 만든다는 거지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3%이던 게 6%를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출을 늘려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걸 먼저 때리고 그리고 천천히 이제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하는 걸 먼저 보여줬었어야 돼. 그게 이제 제레미 시갈이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네. 왜 그걸 빨리 안 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처음부터 인플레이션 우리 못 잡았으니까 인정을 하고 0.25부터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올리고 네. 그리고 올리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면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늘 뭐 어떻게 보니까 좀 귀한 방송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냉정하게 저희가 잘못 봤던 부분들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응이나 그다음 전망을 할 수 있는 순서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네. 확실하게 저희끼리 진짜 발가벗는 심정으로 네. 이제 지적질도 좀 하고, 저는 우건 부장님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그때 한참 할 때 늘 보여주시는 차트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거였어. 뭐 닷컴 버블 얘기하고 이러면서 골디락스, 응? 기억나시죠?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가 이어지니까 뭐 잔존가치 모델로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추정치 막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그게 제일 틀렸지. 골디락스가 아니었잖아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완전히 그냥 기존의 2000년대 이후에 저물가 국면을 지금 다 뒤집어버리고 고물가로 지금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파월도 틀렸고 뭐 파월한테 당한 우리도 뭐 할 말 없지만 할 말 없죠. 예, 사실은 그런 변화를 우리도 놓쳤으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네. 놓쳤죠, 당연히. 예. 이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한 거는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실질 인플레이션. 그 두 개의 이제 괴리. 그다음에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양쪽 익스트림으로 가 있어요. 보면은 유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물론 다른 부분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그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 6%까지 떨어졌지만 실질 인플레이션 8.6이 나왔어. 그 중에 지금 그 엑스트라 나온 거에 유가 올라간 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 달에 나온 숫자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임금 상승률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예측을 했으면 그럼 예를 들면 5%, 6% 정도의 성장률이다. 그러면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대충 계산해 보면 당연히 3%보다 높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저도 이 성장,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혁신의 어떤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제법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에 계속 그랬으니까. 지난 그래서, 20년간.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10년 넘게 1.5에서 2% 사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1%포인트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 2.5에서 3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금리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안 올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잔존가치 모델을 돌릴 때 모든 게 금리를 가지고 돌리는데 우리가 집어넣을 때 2%를 집어넣고 정말 저희는 맥시멈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3%를 넣고 계산해 봤던 거죠. 그랬을 때는 여전히 더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심지어 3.5도 아니고 네. 네. 심지어 대부분 오늘 아침에 리포트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딱 열기 전에 계속 때렸던 게 주말에 FOMC에서 인터널리
계산한 실질적으로 금리가 적어도 미니멈 연말까지 4%에서 7%로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죠. 그런 네.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델링을 다시 다 돌려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최소 4% 집어넣고 계산해 보는 거지. 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자, 여러분. 사실 저는 그래요. 조금 아니했던 게 미국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역대 가장 많이 풀었고 리만보다 3배인가 더 풀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풀었잖아요. 그럼 돈의 홍수가 났어. 결국은 막 작년 말에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크립토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뭐 나중에 크립토가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또 보지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거를 너무 왜 버블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었을까? 예, 그치,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예, 그때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버블이었다면 하방에 대해서 좀 더 열어놓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내 주식은 너무 싸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 75p를 안 마셨으면 이 정도까지 뭐 반성을 안 해도 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반응을 했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실수를 네. 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장돼 있는 주식으로서 계산한 시가총액을 계산했었을 때 네. 잔존가치 모델 돌리고 뭐 이랬었을 때는 과거 닷컴 버블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거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낮은 거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집어넣지 않은 게 크립토 그렇죠. 시장의 크립토 그 시장. 시가총액이라고 예. 하는 그거를 집어넣었으면 똑같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할 때 네. 자산 네. 가격이 네. 지금 버블이 쌓였던 부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치. 그것만 보니까 제가 이해도가 없으니까 사실 이해도가 없다기보다도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밸류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전통 투자자들은 그거 뭐 그냥 논외 시장이고 참 신기한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다라고 그냥 논외로 그냥 쳐버렸던 논외로 거죠. 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M1 증가율이 이 정도로 늘어나면 이 시장도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 정도로 계산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금값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금값이 안 올라가는 게 좀 신기하다. 되게 왜 안 올라갔지? 이해가 안 되네. 계속 그랬거든요. 그게 크립토가 대체 자산으로 금을 대체했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생각했는데 그럼 주식까지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지. 근데 이게 금을 대체했다면 뭔가를 뺏어갔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인식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유동성 버블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존의 자산군으로만 계산해 보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간 건데.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지표가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GDP는 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버핏 지수, 그러니까 GDP 시가총액 나누기 GDP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S&P 500의 매출을 계산하면 네. 40%가 해외거든.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 180%, 190%니까 이게 고점이다. 이거는 저는 그거는 안 믿었는데 저희는 이제 뭘로 봤냐면 계속 얘기했던 게 시가총액 나누기 M2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크립토를 안 안 집어넣은 집어넣은 거지. 거야. 그렇지. 그럼 시가총액 플러스 크립토를 집어넣고 M2로 계산했으면 그 고점이 이미 도달했을 수도 있었던 케이스죠. 예, 그거 엑서사이즈를 좀 해봤더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모든 시장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너무 이게 주식 쪽으로만 본 거죠. 크립토 시장이 너무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솔직히 이게 이해도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그림자 금융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잡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까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나면 보통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막 진짜 막 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나오고 네.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그게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한강 뛰어드는 사람이 많대. 끔찍한 얘기. 이거 방송에 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주식 시장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예. 크립토 시장이야. 여러분 사실 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비판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저희 뭐 솔직하게 저희가 놓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또 오픈하고 항상 이제
출발은 네. 과거의 반성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오늘 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놓친 게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게 갈지 몰랐고 사실은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긴 있었지만 전쟁 난 이후에도 우리 그렇게 생각 안 바꿨으니까 그건 잘못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얘기할 때 크립토 시장, 가상화폐 시장의 그 시가총액 커진 부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결국은 그 두 개를 했었으면은 어쩌면 과거의 금융위기 때 시그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저희 셋 다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겠고요. 자, 오늘 방송이 이제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현상 파악을 잘했으니까 오늘 제목 잘 갖고 오신 것 같아. 이미 악재를 반영한 미국 증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 좋아질 것 당장 모멘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바닥 잡는 거. 과하게 빠졌냐 안 빠졌냐. 밸류 현상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완전히 정말 바닥 밸류 아니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레벨이 악재 다 반영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요거 좀 띄워주시면 네. 요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리세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명목은 플러스가 맞죠. 그죠? 네. 네, 명목은 명목 금리는 그렇죠. 명목은 명목 성장률은 플러스가 성장률, 맞죠. 네. 근데 실적은 명목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익 증가율이 우리가 지금 0%로 잡으면 그거는 정말로 진짜 경기 그 침체를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1, 4분기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작년 4, 4분기부터 높았어요. 그죠? 네. 근데 바텀라인 증가율은 10%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0%로 잡았어요. 0%로 잡으니까 올해 지금 벌써 1, 4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 증가를 했고 올해 지금 컨센서스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연간 단위로 10%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0%다. 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0%다. 내년에도 0%다. 이렇게 잡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또 금리가 내년에는 4% 위로 올라간다. 이것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 적정 S&P 500이 뭐 게다가 또 리스크 프리미엄을 1%포인트 더 높였어요. 네. 예. 미국은 평균적으로 대부분 한 5%대인데 6%로 또 올렸어요.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S&P 500의 적정 가치가 한 3,56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숫자하고 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뭐 3,670 정도 되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나스닥으로 계산해도 한 1,990포인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왜 그렇게 지금 계산하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경기 침체 왔다. 지금 당장 미 연준이 4%까지 올려야 된다. 지금 리포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계산해봐라.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했어요. 그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3,200포인트 나오고요. S&P가. S&P가. 예. 그다음 나스닥이 9,550 나와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12%더 빠져야 돼. 네. 10% 정도 남았네.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네. 진짜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정말 미 연준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그 경제 침체 상관없어. 우리는 네. 인플레이션 잡는 것만이 목표야.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예. 금리를 4% 땡겨. 당장. 그래서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바로 와. 이걸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나오는 밸류에이션이 아까 S&P가 3,200이고 3,200. 그리고 나스닥이 9,550. 9,500.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그다음에 우리 그 각동형이랑 저희 주말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 나눴죠. 우리가 밴드가 어떻게 밴드. 되느냐. 네. 그래서 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어디 갔지? P 멀티플 여기 앞에 있을 네. 거예요. P 멀티플을 보면은 여기서 15.8배거든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밑에 밴드 보면 이게 더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 올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떨어졌던 게 보시면은 14배 정도 돼요. 그죠? 네. 네.
정말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네. 요때가 지금 보시면은 14배가 깨졌어 살짝. 네. 예. 그러면 15.8에서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딱 10 몇 프로 나와요. 10% 좀 넘게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으로 계산한 거랑 네. P 멀티플로 계산한 거랑 그러니까 ROE와 그걸로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익 P 멀티플로 계산한 거랑 비슷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최악으로 간다면 여기서 10%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게 나오죠. 네. 아, 전 되게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빠질 게 이제 한 10%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얼추 이제 바닥,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부터 10% 빠지면 더 진짜 진짜 힘들어. 지옥이긴 하지만, 지옥이에요. 지옥이긴 하지만 그래도 몰라 지금 하도 많이 빠져서 그런지 고점 대비 얼마 빠졌죠 지금? 이거 S&P가 24.5%, 24.5%. 그다음 나스닥이 33%. 예. 네. 그러니까 뭐 한 25% 빠졌는데 S&P 기준으로 한 10%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이건 뭐 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으나 네. 우리가 아까 틀렸던 부분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연준,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그다음에 중국이잖아요. 중국. 근데 지금 요즘에 중국을 보셔야 돼. 중국은 반등하고 중국이 있어요. 최근에 네, 반등하고 중국이 예.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진짜 저는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 요 차트 있잖아요. 이 두 개 차트. 이게 지금 상해 종합지수와 심천 종합지수예요. 상해 종합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3.1%. 빠진 그다음에 다음에 예. 네. 다음에 지금 거의 16% 반등. 그러니까. 그다음에 심천 종합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딱 4개월 만에 네. 32.9% 빠지고 음. 지금 23% 반등. 그 S&P하고 나스닥하고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결국은 중국이 소비가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중국의 전체 네. 글로벌 GDP의 거의 저희 계산으로는 40% 정도 나오거든요. 중국이 그거에 2분의 1이라고 계산하더라도 20%는 된단 말이죠. 그게 예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에 지금 보면은 뭐죠? JD 증동. 네, 증동닷컴. 증동이 지금 소비 숫자가 나왔거든요. 네, 10% 전년 대비 10% 증가했죠. 그렇죠. 예, 10% 증동 대비에. 증가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최저 증가율이에요. 전년에는 28% 근데 그건 올랐어요. 증가율이 중요하죠. 네네. 왜냐하면 베이스가 당연히 커지는데 증가율이 떨어지는 건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중국의 GDP 성장률이 그죠? 5.5%가 타겟인데 네. 지금 2점 몇 프로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10% 늘면 매칭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국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미국 S&P 500의 40%의 매출이 해외니까.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중국 시장이 저렇게 불과 우리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네. 맨날 김경환 애널리스트 네. 모셔놓고 막 얼굴 파랗고 저거 막 이렇게 막 되게 위로했는데 지금 보면 제일 잘 나가잖아요, 최근에. 제일 잘 나가. 사전에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는다면 쟤네가 반등하는 타이밍하고 반등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면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 언제 반등할 수도 알 수 근데 있잖아요. 좀 달라요. 그게 궤가 달라. 달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빠지니까 풀고 네. 아직도 안 올라 또 풀고 안 올라 또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 정책이 이게 바뀐 거. 있었던 거잖아. 정책이. 근데 미리 정책이. 준비했지. 무슨 얘기냐? 얘네들의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은 2%야. 그죠? 근데 그렇죠. 그 2%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결국 에너지 가격이 네. 안 올라, 얘네들은 지금. 왜냐면 우크라이나 쪽 그것 때문에 아, 걔네는 걔네들 갖고 오지. 싸게 가져오나? 싸게 갖고 오지. 네. 플러스 얘네들은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화, 그러니까 그리드 패러티를 벌써 달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대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네. 그게 전체 소비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자,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나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밸류에이션 상에서 보면은 물론 최악의 상황까지는 않았지만 이제 얼추 레인지 하단부에 온 건 분명하잖아요. 네, 네. 근데 중국이 저렇게 반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멘텀이 결국은 경기 부양책. 네. 근데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물가의 안정이었다는 거지. 그 그러면 앞서 그 앞단에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서 줄었어요. 또
조정도 이미 받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결국은 반등의 시점을 볼 수 있는 거는 결론 똑같은 얘기네. 결론 똑같은 얘기예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물가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물가가 떨어져야 빠져야 되고.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근원은 이미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 저희 시간이 이렇게 하다가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 아까 우리 일부 순서 때 제가 여쭤봤던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 네. 지난 주말에 유가 좀 빠졌잖아요. 네. 뭐 물론 내일 당장 올라가면 또 할 말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기 힘든만 7% 8%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신호탄으로 보십니까? 어쨌든 탑라인 인플레이션, 우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 숫자는 YOY로는 뭐 어느 정도 피크를 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MOM이죠. month on month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원이 뭐 month on month로 0.6%니까 7.2% 계산 나오는 거고 12. 그다음에 0.9%니까 막 10몇 프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건데 month on month는 어차피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조금씩은 바뀐다는 건 알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 연준이 액션을 취하려면 이미 파웰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저블, 그러니까 보는 게 확실히 추세가 꺾인 게 나타나면 바꾸겠다 얘기했어요. 네. 그거를 보려면 결국은 한 달만 보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7월 27일은 0.75가 맞아. 그렇죠, 그렇죠. 최소 0.75. 뭐 심지어 더 당길 수도 있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7월 숫자, 그러니까 6월 숫자는 나올 때고, 그다음 8월 숫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9월 하기 전에. 네. 근데 그 숫자가 연달아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9월 달은 당연히 0.5 내지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올리는 속도가. 네. 그게 들어와야지 이제 제대로 상승하는 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 전에 지금 이번 주에 주말에 미국 신규주택 하고 그다음에 기존거래 주택 지표 나오거든요. 워낙 중요하잖아요. CPI에서 거의 40%잖아요. 저는 이것 떨어지면 이것 떨어지면 시장이 조금 고민을 해보고 지금 패닉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는. 이 패닉 속에서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당연히 빠지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YOY는 지금 20%였어. 그게 주택 가격이. YOY가 20%였단 말이죠. 근데 임금 상승률은 예를 들어서 6, 7%였다. 그럼 오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임금 상승률 수준까지 떨어지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반성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시사점을 좀 뽑아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만족스러운데 우리 박도기님은 또 이 렌트비, 집값에 대해서 또 민감하시니까 이번 주 지표 지켜보도록 하시겠고 우리 본부장님 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정리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이렇게 개편도 됐고 월요일 3부는 저희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각자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응원을 해주시고요. 뭐 댓글에 보면은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저희가 또 신은 아니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네.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셋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